안녕하세요. 올해 76세,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태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낙상사고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으신 어르신들을 뵐 때였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부러진 뼈를 잘 붙이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뼈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상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낙상사고가 단순히 뼈를 다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낙상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낙상사고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낙상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넘어져도 괜찮겠지, 잠깐 아프고 말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노인 낙상사고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골절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대성병원 자료를 보면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되고, 이는 근육량 감소와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근육량 감소가 끝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여 요로감염, 욕창, 신부전,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고관절 골절을 입으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고통받으시거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KBS 뉴스나 충청뉴스 보도에서도 고관절 골절을 입은 노인들이 각종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20%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상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상사고는 노인사고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질병 중에서는 암에 이어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해피에이징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어르신이 사소한 낙상사고로 인해 고관절 골절을 입으시고 그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기력이 급격히 쇠퇴하여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신 경우를 보며 마음 아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골절 이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시며 우울감을 호소하시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이 약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낙상사고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은 물론 삶의 질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 이상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상사고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낙상사고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약화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특히 하지 근육의 약화는 보행 불안정으로 이어져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시력 저하도 낙상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시야가 흐릿하면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심하거나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 낙상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복용하고 계신 약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혈압약 부작용으로 일어설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끼셨는데 화장실에서 주저앉으면서 고관절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이처럼 약물 부작용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낙상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주방 바닥, 어두운 실내 조명, 높낮이가 다른 계단, 문턱, 발에 걸릴 수 있는 전기 코드선이나 전화선, 헐거운 깔개나 러그 등 집 안팎의 위험 요소들이 어르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몸이 경직되고 빙판길이나 눈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뉴대성병원에서도 겨울철 낙상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낙상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과 신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는 낙상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지금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작은 문턱 하나라도 어두운 복도 하나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 즉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대성병원에서 강조하듯이 넘어진 후에는 먼저 몸에 통증이 있는지, 특히 고관절이나 허리, 손목, 발목 등 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절대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저도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는데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더 큰 부상을 입으시거나 골절 부위가 악화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는데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서 척추가 더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만약 혼자 계시다면 휴대전화나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몸을 고정한 상태로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손목 부상 시에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제시하는 RIC 요범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러베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휴식 레스트를 취하게 하고 부상 직후 15분에서 20분간 냉찜질 아이스를 해주어 부기와 염증을 줄이며 압박 붕대나 탄력 밴드로 부상 부위를 압박 컴프레션하여 부종을 막고 마지막으로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 엘러베이션입니다. 무릎 부상 시에도 냉찜질을 하고 압박 붕대로 고정하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부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이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서 X-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증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뼈에 미세한 금이 갔거나 실금 수준의 골절은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골절이라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골절 부위가 어긋나면서 나중에 더 큰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는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골절 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뼈가 괴사하는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넘어져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처법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크게 규칙적인 운동, 안전한 환경 조성, 생활 습관 개선, 영양 섭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감각 향상 운동은 낙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블로그나 가천대 길병원 자료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의자 옆에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매일 꾸준히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이나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연습도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의외로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안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특히 복도, 화장실, 계단 등 어두운 곳에는 야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현관 입구 등 물기가 많거나 미끄러운 곳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은 최대한 제거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 바닥에 널려 있는 전기 코드선이나 전화선은 전선 정리함을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헐거운 깔개나 러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진료를 다니면서 어르신 댁에 방문하면 문턱이 높거나 어두운 곳이 많은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침대 옆에 비상호출 버튼을 두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출 시에는 밑창이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이 높거나 너무 헐렁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보폭을 줄여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고 특히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이용하여 보행을 돕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약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몸을 가볍게 유지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활동에 더 유리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은 균형을 잡기 어렵게 하니 피해야 합니다.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멸치,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두부, 콩류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햇볕을 충분히 쬐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력 검사를 통해 시력 저하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것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 검사나 보행 능력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낙상 예방 5가지 황금률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낙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와 재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다시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활동력을 떨어뜨려 면역 기능 저하, 폐렴, 요로 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혈전이 생겨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근력 회복과 심폐 기능 회복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보행 연습을 시작하고 담당 의사 및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목발이나 보행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행 연습을 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이닥 자료에서도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낙상 사고로 인해 잠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40년 임상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낙상 사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최근에는 바른세상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낙상의학센터를 개설하여 낙상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는 낙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도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상 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낙상 예방 운동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운동법들은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지도하며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